네, 화제가 된 사건 사고 소식 짚어봅니다. 아침의 이슈 시작합니다. 최진영 변호사, 장현주 변호사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이제 특검이 이르면 이번 주 금요일 김건희 여사를 재판에 넘길 예정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구속 만료 시점이 31일이에요. 일단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이 됐다라고 판단을 해도 되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기소란 것은 범죄를 수사한 다음에 충분히 유죄를 받을 만큼의 수사가 끝났다라고 하는 시점에서 재판에 넘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취지에서 지금 특검은 지난번에 구속영장에 적시되었던 핵심적인 세 개의 사건, 그러니까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또 명태균 씨 관련되는 어떻게 보면은 그 여론조사 관련되는 뇌물 문제, 그리고 건진법사와 관련된 통일교의 현안과 관련되는 이 알선수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기소할 만큼 충분한 어떤 그 수사가 됐다라는 그런 입장인 것 같고요. 이렇게 1차적으로 기소하고 난 다음에 특검과 관련해서 16개의 죄가 있는데 나머지는 추가적으로 조사를 해서 기소를 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어떤 전략이냐 하면은 좀 나누어서 일단 구속 기소를 하면은 그 기간이 6개월 동안 구속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기간 동안에 좀 지나면은 추가 기소를 하면서 나머지 사안에 대해서도 한 6개월 정도 추가적으로 구속을 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어떤 그 특검의 전략이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1차적으로 지금 수사가 된 부분에 대해서 구속기간 만료 전에 바로 직전에 지금 기소를 하는 것으로 지금 언론 보도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근데 지금 방금 들어온 소식 하나 전해드리고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건희 특검이 내일 권성동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권성동 의원도요, 지금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렸는데요. 27일, 그러니까 내일이죠. 10시에 특검 조서에 출석하겠다. 모든 사안에 대해서 결백하다. 그렇기에 당당하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금 화면에도 나가고 있는데요. 특검 측은 이제 일부 언론과 결탁하고 정치 공작을 이어가고 있다. 당당하지 못하기 때문이다라는 주장도 펼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권성동 의원 내일 김건희 특검의 특검 조서에 출석할 것이다라는 입장 밝혔고요. 모든 사안에 대해서 결백하고 당당하게 조사받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관련 소식 더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이제 어제 진행된 특검 조사에서 대부분 진술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다 보니까 특검이 내일 다시 김건희 여사를 소환해서 조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계속 진술을 거부한다면 재판에도 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말씀 주신 것처럼 김 여사가 지금 특검 조사에 대해서 대부분 진술을 거부하고 있거든요. 어제 있었던 소환 조사에서도 통일교 청탁 관련 의혹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캐물었다라고 하는데 대부분 진술 거부를 행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진술 거부권 같은 경우에는 헌법상 보장돼 있는 피의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진술을 거부했다라는 것만으로 바로 불이익을 받지는 않습니다. 다만 제 생각에는 아마 특검이 기소할 때까지 김 여사 측에서는 계속해서 진술을 거부할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재판에 넘겨지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제 형사 피고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재판에 가서는 아마 재판장 앞에서는 진술을 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이고, 그때 가면 또 재판 절차에 따라 변호인 측에서 의견서를 낼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수사기관에서는 진술 거부를 하되 재판에 가서 대응한다, 이런 전략을 세워둔 것 아니겠느냐라는 생각 듭니다. 네, 특검은 이제 어제 건진법사 전성배 씨 불러서 12시간 동안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거든요. 그럼 대실 신문이 좀 이뤄질지 여기에도 관심이 쏠렸는데 일단은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혐의를 입증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게 지금 상황에서는 전 씨의 역할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의 범죄의 사실은 특가법상의 알선수재입니다. 한마디로 통일교의 현안에 대해서 알선을 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억대 어떤 그 명품을 받았다라는 것인데, 결국 그 통일교 측 인사로부터 전성배 씨가 그 물품을 받았고 그 물품을 전성배 씨가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했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핵심 고리는 전성배 씨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전성배 씨가 자백을 하지 않고 그리고 김건희 여사가 진술 거부를 하면은 과연 어떤 그 현안에 대한 공무원의 어떤 업무에 대한 알선과 관련해서 돈을 주고받았다는 사실이
증명되는지에 대해서 상당 부분 그 수사와 재판에 난항이 예상된다 예.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 이외에 결국은 지금 전성배 씨의 어떤 진술이라든가 김건희 여사의 진술 거부권 이외에 다른 물적 증거를 통해서 알선 수재 혐의가 입증된다고 하면 예. 충분히 유죄를 받겠지만 지금 전성배 씨는 부인을 하고 김건희 여사는 진술 거부를 한다면 과연 이 부분 통일교의 현안 나아가 전성배 씨가 김건희 2라고 돼 있는 예. 그 전화번호를 통해서 인사청탁을 했다는 사실이 과연 입증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한덕수 전 총리 수사 관련해서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란 방조 혐의를 받고 있는 한덕수 전 총리 구속 여부 내일 결정이 됩니다. 내일 구속영장 실질 심사가 오후에 열릴 예정인데 어떤 점들이 좀 쟁점으로 떠오를까요? 네, 말씀 주신 것처럼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서 영장 실질 심사가 내일 1시 30분 정도에 열립니다. 아마 뭐 밤 늦게 또는 예. 다음날 새벽에 되면은 결과가 나오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받고 있는 혐의가 굉장히 중요한 혐의들입니다.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 공문서 작성, 행사, 그리고 공용 서류 손상 등의 죄명인데요. 그러니까 한 전 총리가 제1의 국가기관으로서 대통령의 불법 계엄을 막지 못했다는 점, 그리고 오히려 절차상의 합법적인 외관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국무회의를 소집했던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을 받고 있는 건데요. 네. 특히나 증거 인멸과 관련해서는 계엄 사후 선포문을 작성했다가 폐기한 부분, 이제 이 부분은 뭐 허위 공문서 작성죄에도 해당이 될 것인데 이 동기 자체가 증거를 인멸하려고 했던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아마 특검 측에서는 범죄 혐의 소명은 물론이고 한 전 총리에게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라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부분이 인정된다라고 한다면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도 높아질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이제 민주당 김용민 의원 한 전 총리가 기소될 쯤에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로 평가될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목소리 직접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의 행위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내란을 막을 수 있는 헌법상 기관이었고 매우 중요한 상황에서 이것을 막지 않고 오히려 도왔다라는 게 굉장히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이것은 결국에는 나중에 만약 기소할 때면 내란 우두머리 방조가 아니라 내란의 주요 임무 종사자라고 평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김용민 의원의 주장을 좀 정리를 해보면 내란 방조에서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로 바뀌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죄가 더 엄중해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바뀔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뭐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만 지금 현재의 내란 수괴 방조로 해서 구속영장을 쳤습니다. 통상 구속영장을 쳤는 범죄 사실을 그대로 기소하는 것이 훨씬 더 가능성이 높죠. 예. 다만 법조인 출신인 김용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내란 우두머리를 방조했는 것을 넘어서 본인이 중요 임무를 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혹인데, 예. 근데 내란 그 우두머리를 방조했는 것이 오히려 더 어떻게 보면 중요한 것이 아닌가. 아마 특검은 그런 부분을 고민할 것 같습니다. 그 자체로 방조를 할 것인지 아니면은 주된 그 본인이 단독인 어떤 그 정범으로서 할 것인지 이게 법률적인 것으로 또 어떻게 보면 평가를 해야 될 것 예. 같은데 지금 그 국방부 장관이라든가 행안부 장관, 나아가 법무부 장관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내란의 어떤 그 중요 임무 종사자라고 하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법률을 하면서도 내란 우두머리 방조란 예. 혐의까지 적용된 것은 역사상 처음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